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 여러분들은 응급처치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속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실근. 밥을 타서 안에 쌀밥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 우리 박을 빨리 탈 수 있게 엄마 아빠 도와드리자. 그래. 손 조심하고. 실근. 금이다! 피. 아이고, 복순아 왜 피야? 고개를 젖혀야지. 아버지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가? 아이, 피가 더 나잖아. 아이, 고개를 젖혀. 고개가 문제가 아니라 천으로 코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피가 또 나. 막았는데 왜 더 나지? 아이고, 이 내 말대로 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피가 자꾸 목으로 넘어가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냥 삼켜. 꿀떡. 근데 뭔가 이상해. 영상 속에 제시된 응급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콧구멍에 손가락이 들어간 상태에서 코를 맞아 코피가 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번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응급처치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 응급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순서는 첫 번째, 응급처치의 의미를 알아보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경련이 발생하면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을 쉬는 근육에 강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끼는 옷이나 죄고 있는 허리띠 등을 제거해서 숨쉬기 쉽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 입안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침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막아 자칫 질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입안의 내용물이 밖으로 쉽게 흘러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아이를 옆으로 눕힐 때 딱딱하거나 찔릴 만한 물체를 치워줘야 합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라 자칫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련이 오면 팔다리가 매우 뻣뻣하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아이 팔다리를 세게 주무르면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하는 행동이고요. 바늘로 손을 딴다거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구역질을 시킨다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응급처치는 완전한 처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처치는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응급처치란 정확히 뭘까요? 응급처치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그리고 임시로 하는 처치입니다. 따라서 응급처치 후 상황에 따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응급처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응급처치를 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줘야겠죠?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는 후유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감소시켜주는 응급처치 잘 배워서 꼭 실천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찰과상입니다. 그리고 화상이 있습니다. 또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 걷거나 달리다가 발목이나 다른 관절 부위가 삐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상황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 코를 만지거나 코를 파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위응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치는 찰과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상처 부위를 먼저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때 씻는 물은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그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거즈나 밴드를 붙여주거나 메디폼이나 듀오덤 같은 수분 드레싱 제품을 상처 부위에 붙여줍니다. 수분 드레싱을 붙이는 경우 상처의 연고는 바르지 않습니다. 수분 드레싱 제품에 약품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하거나 더럽다고 느껴진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염증 예방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상처 부위를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냥 두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공기 중에 잘 말려야 한다며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상처 치료법입니다. 상처 속으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처를 드레싱을 통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건에 다 화상을 입은 경우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흐르는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식힐까요? 맞아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혹시 물집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물집은 그냥 두면 물집 속의 물은 흡수되어 없어지고 겉에 껍질만 남게 돼요. 껍질은 스스로 벗겨집니다. 그러니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연고는 언제 발라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화상 부위의 열기가 모두 가라앉고 화끈거리지 않을 때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딪혀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되도록 빨리 찾습니다. 혹시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두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치과에 가도록 합니다. 그럼 치과에 갈 때 찾은 치아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넣어갑니다. 이 경우 혹시 너무 많은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생리식염수나 물을 치아에 부어 이물질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치아를 비벼 씻을 경우 치아의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살살 씻습니다. 그리고 치아 손상은 되도록 빨리 치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우유나 생리식염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빨리 치과에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혀 밑에 두고 갈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세균이 많아 치아가 감염되거나 또는 치아를 삼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입안에 넣고 가기보다는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넣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의 인대가 삐는 경우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먼저 다친 부위를 살펴서 부었는지, 통증이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 부종도 감소시킵니다. 그 후 냉찜질을 하고 아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심한 부종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삐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네, 관절 부위가 삔 경우 염좌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다친 부위에 부종이나 통증이 있고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경우 골절도 증상이 비슷하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뭔가 들어간 경우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 많죠? 이럴 때는 흐르는 물로 세척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눈을 아래로 하여 세척을 합니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눈을 아래로 하지 않고 위로 한 상태에서 세척을 하면 아래에 있는 눈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절대 눈을 비비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면 각막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코를 파서 코피가 나는 경우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 고개를 뒤로 하나요? 아니요. 뒤로 할 시 기도로 코피가 넘어가 위험할 수 있으니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구멍 위쪽을 두 손가락으로 잠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혈이 안 된다면 코와 이마 쪽에 냉찜질을 해주면 됩니다. 30분 이상 지혈이 안 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코피가 멈춘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코를 세게 풀거나 기침을 크게 하는 행동은 코 속에 있는 혈관을 자극하여 다시 코피가 나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응급 상황을 알아보았고 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처치는 누구나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말고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면 누구나 응급처치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배운 대로 응급처치는 신속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안정시켜 잘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응급처치,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